7번 아연이고요. 살짝 밀렸네요. 이 어깨를, 골프에서 이 어깨를 가지고 하는 스윙은요, 퍼터밖에 없습니다. 왼팔이 하는 일과 오른팔이 하는 일이 서로 다른데, 이걸 같은 방향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체로 가볍게 툭툭 치는 게 더 정확한 이유가, 이 상체 코어를 따로 쓰지 않고 로테이션을, 몸통 로테이션을 한 거거든요. 로테이션이 두 개잖아요. 손목과 이 몸통.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지, 둘 다 쓰시잖아요. 이 두 개를 다 같이 쓰시면 정확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와, 아이언은 너무 기가 막히게 맞는데요, 드라이버가 잘 안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회전축이 빠지셔서 그래요, 왼손이. 네, 안녕하십니까. 우당탕 맨나골프 헤이터입니다. 네, 오늘은 슬라이스의 원인과 훅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삼각형 코어가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저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클럽이 던져지게 됩니다. 헤드 페이스가 열린다거나 또는 빨리 닫힌다거나. 최근에 조금 영상이 좀 많이 늦는 이유가, 지금 제가 스윙의 메커니즘을, 기준을 조금 따로 다르게 세워서 이거를 좀 매뉴얼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스윙의 테이크백, 백스윙 또는 다운스윙, 임팩트, 이거의 기준으로 스윙을 레슨을 해주시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관절, 손목의 관절, 어깨 관절, 골반, 그 다음에 무릎 또는 이제 발목, 이런 관절의 기준을 두고 왼팔 기준으로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되는지, 오른팔 기준으로 왼팔이 어떻게 할 때 오른팔이 어떻게 스윙을 따라와 줘야 되는지, 이제 각 부분별로 이제 저는 이 몸을 쓰는,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매뉴얼을 시켜놨거든요. 이 코어별로 좀 나눠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적용을 시켜봤거든요. 훨씬 더 잘 느끼시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혼자 연습했을 때 피드백이 가능해집니다. 자체 피드백이 가능해지시는 거죠. 그래야 연습이 가능해지시니까. 오늘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이 삼각형 코어가 찌그러지지 않기 위한 최고의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제가 모든 스윙의 메커니즘, 제가 하고 있는 변형적인 동작들도 기본 베이스 스윙이 하나 있습니다. 팔이 수직으로 다니는, 제가 기본적으로 내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제 라인 스윙 있잖아요. 팔은 몸에서 일자로 다녀야 된다. 이 팔이, 손이 일자로 몸 앞에 일자로 다니기 시작해야 그 축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제가 샷을 구사하는, 뭐 드로우샷이나 페이드나 똑바로 치는 게 굉장히 쉬워지시거든요. 지금 제가 이 팔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옆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가운데 앞으로 팔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이 팔의 코어는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깨를 가지고
팔과 어깨를 같이 회전을 하게 되면 어깨로 회전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팔은 구부러집니다. 헤드의 궤도 자체가 그냥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한쪽이 찌그러지죠. 그러면 왼쪽의 코어가 풀려서 오른쪽에 힘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더 많이 쓰시거든요. 오른손을 쓰는 타이밍은 임팩트 이후에 써줘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축에 걸려있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꼬임만 만들어 기다리고 계시면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많은 아웃인이 대부분 미리 써지시는 거고, 또 인투 아웃으로 넣으라고 해도 못 넣으시잖아요. 미리 자꾸 써지니까 힘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샷들이 뭐 훅이나 슬라이스나 이 오른손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팔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뜨리면 이 코어가 터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헤드의 무게나 이런 손목의 방향으로, 로테이션 방향으로 제가 축을 거는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샷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상체의 코어가 찌그러지지 않아야 내 하체를 썼을 때 힘이 엄청나게 발휘가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제가 힘을 휘두르지 않아도 꼬임이 정상적으로 몸에 꼬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힘만 가지고도 툭툭 안정적으로 클럽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삼각형 이 코어가 이렇게 옆으로 어깨랑 팔이랑 옆으로 이렇게 던지시게 되면,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어깨로 회전을 해서 클럽을 던지시게 되면 이 팔꿈치는 찌그러집니다. 그대로 아래서 위로 던져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백스윙의 탑이 올라가게 되는데, 직선의 방향으로 백스윙의 탑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깨로 회전하기 때문에 뒤로 많이 뺏기시는 거죠. 그럼 이 헤드가 제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축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깨를, 골프에서 이 어깨를 가지고 하는 스윙은요, 퍼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모든 운동이 다 똑같은데, 저희가 몸의 축을 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어깨 부분에서 이 팔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다른 방향이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가 이렇게 되면 어깨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축이 다르죠. 그럼 이 축이 분리가 되는, 그러니까 제 관절 중에 무조건 힘이 빠져야 되고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거는요, 어깨밖에 없습니다. 어깨는 위아래로만 움직여지셔야 팔이 굉장히 편해지시고, 그 팔이 삼각형 코어가 잘 유지된 상태로 이 안에다가 힘을 헤드의 무게로 꼬임을 만들어서 딱 꼬아놓고 넣어놓고 계시면 굉장히 편하게 스윙이 가능해지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손목의 힘을 못 빼시는 거죠. 손목이 자꾸 이 몸과 어깨랑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같이,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셔서 백스윙을 올리긴 올리셔야 돼요. 힘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몸 바깥으로 자꾸 내 축보다 뒤로 가기 때문에 한쪽은 많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공간도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힘을 그냥 무중력 상태로 백스윙 탑이 이렇게 올라가진 상태에서 제가 힘을 쓰는 방향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 몸 안으로. 내 손과 헤드가 제 몸 안에 있어야, 내 스탠스와 스탠스, 이 폭 안에 있어야 굉장히 스윙이 쉬워집니다. 제가 첫 레슨 때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그립과 왼팔 회전축입니다. 이 회전축이 빠지게 되면요, 오른손을 아무리 잘 쓰셔도요, 비효율적으로 써집니다. 원하는 타이밍에 제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고요. 오른손 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왼손 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른손 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예전에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레슨을 해드렸거든요. 위쪽이 제일 마지막에. 근데 요즘에는 그립부터 거꾸로 상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체 만들면은 가운데 있는 이 몸통 코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관절을 분리를 많이 시키실 줄 알아야, 손목, 어깨, 골반, 발목, 이거를 저는 분리를 계속 시키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거든요. 이게 분리가 되면 될수록 정말 부드럽게 채찍처럼 자연스럽게 써집니다. 그 관절들이. 그래서 그 관절과 관절에 있는 코어가 꼬이고요, 몸통, 어깨부터 이 골반 사이에 있는 이 몸통의 코어가 따로 꼬이고요,
그 다음에 하체, 골반이랑 발목 사이에 있는 이 무릎도 있겠지만 이 중간중간에 있는 그 관절들이 분리가 되면 다 다른 방향으로 반대적으로 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힘을 가지고 관절을 다 분리시켜서 자연스럽게 꼬임을 다 반대적인 힘들을 쓰는 거죠. 서로 반대적으로 꼬아줘야 강하게 풀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고무줄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축이 하나고 하나예요. 축이 한 개와 한 개를 만나서 이 한 축이 됐는데 이 축을 제가 꼬으려고 하면요. 이거를 꼬임을 느낄 정도로 많이 꼬으려면 이렇게 많이 회전을 해서 꼬아야 됩니다. 많이 회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런 꼬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축을 분리해서 만약에 지금 제가 이게 팔에 어깨와 손이에요. 그럼 이게 상체 코어만 쓴 거예요. 근데 이 코어를 분리를 시켜서 축을 더 늘려서 하체 코어 따로, 몸통 코어 따로, 그 다음에 이 상체, 팔, 이 코어 따로 이제 축을 나눠서 꼬우게 되면 적은 회전으로 엄청 강하게 꼬입니다. 그럼 저는 이 힘을 조금만 회전을 해서 동작을 조금만 취해서 팔을 조금만 들어서 그냥 다운을 해놓으면 이게 쭉 늘어나겠죠. 그럼 엄청나게 당겨집니다. 그럼 이런 힘으로 저는 강하게 휘둘르는 거거든요. 절대 팔로 휘두르거나 힘으로 회전으로 꼬는 게 아니라 이 축을 다 분리시켜 놓고 개별적으로 팔의 꼬임, 그 다음에 몸통의 꼬임, 하체의 꼬임, 이걸 더 나누면 팔꿈치를 또 나눌 수 있겠죠? 무릎도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각 부분들을 분리만 시켜 놓을 수 있으면 꼬임들은 엄청나게 쌓입니다. 적은 힘으로도, 적은 움직임으로도 진짜 편하게 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분리의 느낌을 모르고 상체로만 쳤을 때, 이 팔로만 이렇게 쳤을 때는요, 몸 아무리 써도 이게 축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쳐도 거리가 안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축을 분리해 놓고 하체 축 잡아놨어요. 그냥 팔로만 친다고 해도 예전보다 거리를 더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요. 이거를 제가 언제 휘둘러야지라는 그렇게 휘두르는 힘으로 얘를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꼬임이 꼬연이 있는 이 꼬임을 꼬아놓고 그대로 갖고 내려오면 탕 풀리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로 타이밍을 맞춰서 치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그 타이밍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시려면 어깨가 분리가 되셔야 돼요. 어깨가 몸통과 하체, 그 다음에 이 팔을 나누는 기준축이기 때문에 어깨에 뭐 이런 팔에 이렇게 잘못 던지신 옆으로 팔을 움직여서 이렇게 어깨가 결린다거나 어깨 쪽에 힘이 들어가는 스윙을 하시면은 절대 빠르고 편한 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팔이 편한 상태는요, 아래에서 위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팔은 수직으로만 움직여져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게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백스윙이 편해야 스윙이 다 편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굉장히 이렇게 뒤로 던지시면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이 꼬임이라는 걸 느끼시려고 이 백스윙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팔이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서 백스윙이 편해야 내려올 때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백스윙 걸리는 이 느낌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거리를 멀리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대부분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 힘을 많이 쓰시는데 올라갈 때는 정말 가볍게 무중력 상태로 들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 힘을 꼬임을 만들어서 내려올 때 꼬임을 만들어서 치시게 되면 굉장히 편한데 이거에 대한 좀 이렇게 축이 분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체 왼팔이 하는 일과 오른팔이 하는 일이 서로 다른데 이걸 같은 방향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 계세요. 제 레슨의 핵심이지만 이 코어를 어떻게 쓰는지, 왼팔을 어떻게 쓰는지, 오른팔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왼발과 오른발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 제가 딱 이렇게 매뉴얼화 만드니까 훨씬 더 쉽게 느끼시더라고요. 이거는 솔직히 뭐 멤버십 영상에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다 공개가 안 되지만 실제로 이런 코어를 잘 꼬아놓는 서로 맞물리게 잘 꼬아놓는 느낌을 아시게 되면 볼 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팔을 수직으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편하게. 제가 7번 아이언이니까 한번 가볍게 좀 쳐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편하게 상체로만 치면 이렇게 치거든요. 160 나갈 거예요. 네, 편하게. 굳이 세게 휘두르지 않고 상체 코어만 가지고도 편하게 칠 수가 있거든요. 굳이
아연은 일정하게 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하체를 제가 엄청 쓰진 않습니다. 비율을 저는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하체를 한 20-30% 정도만 쓰고 상체를 한 80% 정도 아연 칠 때는 드라이버는 거꾸로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상체를 많이 쓰든 하체를 많이 쓰든 팔은 수직으로 움직여져야 편합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팔이 수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어차피 다니는 글은 제 몸 앞이거든요. 근데 몸 앞으로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다닌다고 하시면 자꾸 나가는 힘을 땡겨 오셔야 되고 팔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냥 시계추처럼 우리 바이킹 타는 것처럼 이 진자 운동처럼 그냥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팔이 떨어지는 길이 제일 쉬운 거지. 옆으로 다니시잖아요. 그럼 하체도 회전의 느낌이 많이 나서 오히려 오히려 쓸데없는 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축이 골반이 많이 열리시는 경우들. 골반이 많이 열리신다는 얘기는 이 축이 되게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세요.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다. 이 드라이버 치실 때 틸트를 죽인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 우측 어깨를 떨어뜨리시잖아요. 어깨만 떨어뜨리시잖아요. 그러면 척추각이 휘잖아요. 그러면 틸트가 깨진 겁니다. 축이 깨지신 거예요. 오히려 어깨를 그대로 놔주시고요. 골반을 빼보세요. 골반을 회전시키셔야 이게 스윙 패스인데 제가 올려치려고 하면 이 골반의 각이 변해야 됩니다. 어깨의 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 골반이 들어가면요. 어깨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골반은 가만히 놔두시고 어깨를 떨어뜨리시면요. 오히려 디스크나 이런데 뭐 허리에 부담이 커지면서 샷이 깨집니다. 축이 깨지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골반이 스윙 패스라고. 골반이 똑바로 있어야 이 팔이 편하게 다니는데, 그리고 실제로 필드를 나가셔도 경사지에서 골반을 맞추셔야지 어깨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 축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분리를 어떻게 시킬지. 분리를 시키는 건 접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힙인지, 손목에인지, 그 다음에 이 발목인지, 이런 거를 힌지를 주실 줄 알아야, 이 눌러서 접으실 줄 알아야 이게 분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 다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팔이 수직으로 올라갔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어깨의 힘을 빼실 줄 알아야 그 다음부터 쉽게 휘두르실 수도 있고요. 컨트롤을 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일단 백스윙이 편해져야 스윙이 편해집니다. 올라갈 때 불편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이만큼 올렸는데 계속 뒤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 골반까지 열어서 뒤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으로 움직이게 되면 뭐 조금 타이밍이 빨라봤자 늦어봤자 뒷땅 아니면 탑핀입니다. 뭐 이렇게 우측으로 밀리거나 좌측으로 당겨지는 그런 공들이 나올 수가 없죠. 팔은 수직으로 다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 방향성은 잡아놓고 타이밍으로 눌러치고 타이밍으로 어퍼블러로 치고 합니다. 이게 이 팔이 수직으로 다니는 개념이 딱 쓰시면 이 상체 꼬임도 굉장히 양쪽에 있는 오른팔과 왼팔의 꼬이는 방향이 다른데 그 꼬이는 방향을 되게 컨트롤하기가 쉬워지세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는 하체를 좀 써서 7번 아이언으로 하체를 써서 좀 쳐볼까요? 하체를 쓰시면 또 상체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회전이 됩니다. 하체를 축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하체로 가볍게 툭툭 치는 게 더 정확한 이유가 이 상체 코어를 따로 쓰지 않고 로테이션을 몸통 로테이션을 한 거거든요. 아까 상체로 친 거는 손목 로테이션을 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하체로 친 거는 몸통에 있는 로테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두 개잖아요. 손목과 이 몸통.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지 둘 다 쓰시잖아요. 이 두 개를 다 같이 쓰시면 정확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체를 쓴다고 말씀드렸을 때 저는 팔을 안 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손목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몸통에서 팔이 떨어지고 지나가 주셔야지 로테이션이 몸통에 의한 로테이션이 클럽이 헤드가 닫히는 느낌이 나시는 거지. 자꾸 몸 쓰시면서 손목까지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심하게 왼쪽으로 감기거나 오른쪽으로 푸시가 나거나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하체를 쓰실 때 자꾸 팔을 같이 몸이랑 회전하는 방향이랑 같이 쓰시게 되면 오른손이 찌그러지고 코어가 찌그러지기 때문에 제가 쓰고 싶지 않아도 자꾸 오른손이 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컨트롤을 하려고 자꾸 오른손에 힘을 쓰시거든요. 저는 수직으로 올리는 이런 스윙을 하기 때문에 절대 팔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꼬아만 놓습니다. 상체 코어를. 그러니까 이 상체 코어를 꼬우는 방식만 딱 배우시면 솔직히 볼 치는 건 굉장히 쉬워지세요. 왜냐하면 팔이 굉장히 편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손목을 꺾는다거나 뭐 이런 뭐 코킹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저는 코어를 내 팔을 꼬아서 힌지나 이런 코킹이 나오는 모양이 나오는 거지 절대 손목을 꺾어서 그런 모양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꼬을 줄 아셔야 돼요. 그걸 먼저 하시기 전에 무조건 팔을 수직으로 다니는 게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이 팔이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제가 캐틀벨 영상 많잖아요. 그 캐틀벨 동작이 되기 시작하시고 그 동작이 이해가 되셔야 제가 하는 이런 스윙의 메커니즘들이 이해가 되게 쉬워지실 거거든요. 근데 팔이 옆으로 다니는 이 팔을 옆으로 움직여서 어깨로 회전을 하시면요. 제 스윙은 이해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이 정도? 그냥 가볍게. 요즘에는 필드에서도 7번으로 170 잘 안 칩니다. 그냥 안정성 있게 탁탁 이제 하체를 좀 적게 쓰고 그냥 이 상체 코어로만 라이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툭툭 떨어뜨리니까 한 160 나가더라고요. 그게 훨씬 정확하더라고요. 이 하체를 너무 아이언에서 하체를 너무 많이 쓰니까 막 10m, 20m씩 더 나가버려서 이 하체가 좀 잘 굴러지면 그런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아이언 칠 때는 최대한 하체를 자제해 놓고 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어차피 많이 쳐도 되고 죽지 않으니까 똑바로 치면서 죽지 않으니까 그냥 하체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팔이 수직으로 다니기 시작하면요 모든 클럽들이 똑같아집니다. 길든 짧든 팔이 수직으로 움직이시면요 모든 클럽의 무게가 다 똑같아집니다. 다 똑같아집니다. 근데 이 팔의 길이에 따라서 팔이 뒤로 가면 이 양이 자꾸 변하잖아요. 이렇게 드라이버 많이 눕는다고 하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요 느낌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클럽이든 팔이 수직으로 다니시면 어떤 클럽이든 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와 아이언은 너무 기가 막히게 맞는데요 드라이버가 잘 안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회전축이 빠지셔서 그래요. 왼손이. 상체의 이 삼각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수직으로 움직이는 내 팔을 수직으로 던질 수 있도록 이런 어깨, 축 분리를 해놓고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보시면서 먼저 세게 치실 필요 없으세요. 이 꼬임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멀리 던져지시거든요. 그래서 꼭 코어를 유지하는 느낌. 테이크백과 백스윙을 수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백스윙이 편해지고 백스윙이 편해지면 당연히 다운스윙이 편해지거든요. 그 궤도 연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팔이 편해지는 거야. 그러면 힘을 쌓을 수 있는 공간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일단 꼬임의 시작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